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다소 힘이 없다가도 또 어느 날 보게 되면 또 급반등이 나오고 또 다소 힘이 없다가도 급반등이 나오고 이걸 차트화해서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박스권의 형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7월 중순 정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 초까지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수는 가만히 누워있는 와중에도 중요한 애들은 계속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지점을 오늘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갔는지도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일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입니다. 자,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우선 오늘 강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괜찮았어요. 오후장까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증시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다. 실제로 상승 종목수를 보게 되면 1,500개 정도가 되고요.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900개대가 나옵니다. 자, 상승 종목수가 더 많죠. 이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최근 시장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다 하락 종목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정이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깨고 반대로 올라갔다라는 거고 어제 증시랑도 완전 딴판이었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아 증시 보면요. 자, 7월부터 해서 아시아 증시의 레벨을 보면 우리나라 거의 꼴등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플러스 3% 정도 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뭐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니케이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뚫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증시 내에서 5월, 6월 우리가 먼저 쐈고 7월부터 해서 조정 받고 있는 우리 증시는 지금 상태의 레벨로 보게 되면 가장 약하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이 왜 제가 특이하다고 평가를 하냐면 니케이 보세요. 지금 플러스 0.29입니다. 자, 코스피 사실 뭐 플러스 1이죠. 0.94. 코스닥 플러스 1.15. 굉장히 좋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추세에 오늘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잡히면 뭐가 있냐? 증시가 지금 박스권이라서 내려가는 구조가 잡힐 때도 다른 국가 증시가 더 많이 빠지고 우린 좀 덜 맞는 형태가 잡힐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그 중에 대장은 뭐였냐? 제가 대놓고 종목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장, 올릭스입니다. 메쉬죠? 최근에 메쉬 데이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던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바이오가 거의 오늘 장에서는 거의 원맨쇼였다? 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또 다른 성장주인 로봇주 정도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릭스 상한가 들어가면서요. 뒤에 있는 똑같은 이제 메쉬 타겟으로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얘네가 끝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ABL 바이오, A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목 너무 많으니까 ABL 바이오는 좀 지우고 볼게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그렇다라면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차트도 잘 보이죠? 네. 자, 8월 들어서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먼저 쏜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죠? 자, 근데 지금 추세 보세요. 9월 들어서 나오는 형태 보면 쏘기 시작합니다. 우상향의 기조가 이번 7월, 8월, 9월 장세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바이오테크들, 그중에서도 중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유사한 형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쉬 치료제 타겟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뭐 간략하게는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보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 바이오텍에 대해서 제가 7월 달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반기 금리 인하 모멘텀이 불러일으켜질 때 바이오텍 종목들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성과 차이는 굉장히 심할 수 있다. 네.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지금 바이오 타겟을 하고 계셨던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도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는 출발 지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오늘 대장이었던 올릭스를 토대로 해서 메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쉬 치료제는 우리가 메쉬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원래 간염부터 비롯한 간 질병 치료제 타겟 내쉬입니다. 네, 왜 내쉬인가요? 원래 명칭이 이거였어요. 바뀝니다. 메쉬로. 이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오늘 이 메쉬가 쏜 원인 중에 하나는 일라이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3상 성공했죠. 오포글리프론. 그리고 추가로 임상 진행하는 것들 중단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재료가 된 건데 일라이릴리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 메쉬 치료제랑 이 일라이릴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일라이릴리를 포함해서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만 치료제 투톱이에요. 위고비 만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마운자로를 개발하고 마운자로를 공급하고 있는 일라이릴리. 물론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결이 같습니다. 둘 다 베이스는 GLP-1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GLP-1. 지금 비만 치료제로 잘 쓰이고 있는 물질인데 사실 이 GLP-1은 비만 치료제 타겟이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 치료제 로서 개발이 됐던 게 GLP-1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테스트를 하려고 먹이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살이 빠지네?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거 비만 치료제로도 쓸 수 있겠구나. 호르몬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의 더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된 게 바로 이 메쉬입니다. 그래서 이쪽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향의 어떠한 기술 개발, 기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메쉬 타겟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LP-1 계열이 이쪽이 통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일라릴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올릭스가 실제로 9천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을 진행한 게 일라릴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영역인 건 당연하죠. 글로벌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일라릴리가 물론 바이오테크 중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파생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움직이는 비만 치료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비슷해요. 메쉬 타겟 그리고 비만 치료제 타겟입니다.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오늘 봤었던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들 자 그리고 D&D 파마텍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종목이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 하면 이 세 개 밖에 사실 볼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네 셋이서 글로벌이 개발하고 있는 거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이라는 기업 지금 메세라랑 같이 하고 있죠. 지금 1상 너무 좋고 2상도 메쉬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세라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기대값도 굉장히 높은 형태입니다. 펩타이드 계열이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지금 올릭스입니다. 메쉬 치료제. 글로벌에서 지금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죠. 사실상 경쟁자는 노보노디스크인데 올릭스의 물질을 토대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일라이릴리가 주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펩트론입니다. 일라이릴리한테 기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곧 있으면은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방감기 타겟이죠. 방감기 타겟은 뭐냐?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딱 형태가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냐면 약 효과. 자, 비만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비만 치료제는 지금 약 효과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더 살 많이 빠지게 만드는 게 있고 그 물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편의성입니다. 참고로 여기 약 효과를 늘려주겠다, 우리가 약을 개발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사실 국내에선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질은 실제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기면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죠.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건 편의성입니다. 자, 그럼 편의성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테오젠 공부할 때 아는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하죠. 그러면 자가 치료도 가능하고 시간도 단축되니까 편의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자가 치료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하루에 한 번 맞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일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 타겟이 제가 펩트론을 이야기 드렸던 반감기 타겟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위고비라든지 위고비 전 모델이 이제 싹센다가 있죠. 아이고, 싹센다입니다. 싹센다는 1일 1회입니다. 위고비 주 1회입니다. 자, 그럼 펩트론 개발하고 있는 거 뭘까요? 자, 2주 1회, 한 달 1회에 대한 제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의성 증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국내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는 어디 타겟이다? 편의성 타겟이다.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편의성이 지금 반감기 증대시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맞던 거 지금 2주에로 한 번 맞게 만드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더 간단하게 만드는 거. 경구용입니다. 지금 경구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네, 그렇죠? 일동제약. 그리고 여기는 D&D 파마텍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D&D 파마텍을 계속 관심 있게 추적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더욱더 중요할 거예요. 왜? 다른 기업들은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경쟁력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메세라랑 같이 하죠. 근데 얘네가 왜 특이하고 굉장히 중요하냐? 아니, 전문가님 지금 1112 개발해가지고 3상 끝났는데 얘네는 이미 나왔는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1112는 지금 저분자 구조 타겟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펩타이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뭐 단가가 좀 싸고 하지만 결국 인체에 가장 무해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게 펩타이드 계열입니다. 지금 펩타이드 계열의 경구용에서는 다 실패하고 있어요. 모든 빅파마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게 지금 메세라거든요. D&D 파마텍은 그런 특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딱 색깔로 나누고 대장으로 나누자라면 이 세 가지 기업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아, 물론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얘네는 이제 메쉬, 이제 간질환 치료제죠. 이 세 가지 기업의 모멘텀이 대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테크 중에서는 제가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설명드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걸 보시면 좋아요. 자,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형태인데,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 잘해요 하면 엄청 상승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막 쭉 빠졌다가, 그리고 줄줄줄줄 기다가 어느새 성과를 보여주면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때가 보통 이전 고점이랑 맞물리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좋다, 이 기업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평가하는데 페이지가 나뉘어요. 시간이 나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가면 좋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바이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직접 내가 나를 평가해서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사실 조금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뭘 봐야 되냐? 글로벌에 유망한 기업들, 유망한 CEO들이 이 기업의 물질을 좋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사가는 경우까지 이어진다라면 그런 기업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보면요. 왜냐하면 바이오테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우리가 기초연구를 막 합니다. 그렇죠? 기초연구 했다가 잘 돼요. 그래서 물질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임상, 전임상 하고, 그리고 페이지별로 1상, 2상, 3상 진행하고 마지막 허가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과정을 내가 직접 하기 좀 어려우니 내 물질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글로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걸 사간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처럼 바이오텍들이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는 열심히 보셔야 되는 종목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개의 기업 다 지금 물질 이전, 기술 이전 또는 기술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덧붙여서 우리가 잘 아는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ABL 바이오 마찬가지죠. 이가킨 바이오, A프릴 바이오 해당 기업들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봐야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띄워놨죠.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있었던 재료들을 하나씩 이야기 드리면서 공통점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뜬금없지만 오늘 장에서 조선주 좋았죠.
네, 뭐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재료, 그리고 앞으로 실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투자에 대한 내용 같이 나왔으니까 조선 기업들 대부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랑 상법 개정안 심의,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의결까지 했어요. 심의하고. 자, 근데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갔죠? 상법 개정하면 원래 움직여야 되는 지주사라든지 금융 이런 쪽이 아닙니다. 로봇이 올라갔어요.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노란봉투법 파급력이 로봇주가 수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로봇주라는 거는 성장 섹터입니다. 성장 섹터. 이 로봇주 중에 돈 잘 버는 기업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오늘 잘 움직이는 애들 중에. 아직 돈 쓰는 산업이에요. 돈을 더 써야 됩니다. 더 투자해야 되고요. 더 개발해야 됩니다. 더 고도화해야 되고 그래도 쓸까 말까가 뭐 한 2, 3년 내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 베이스, 기본, 바탕이 중요한데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이오 로봇이 강하다라는 건 성장주가 좋다라는 거고 성장주가 좋을 것이라는 거는 제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드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난주 미국장에서 PC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예상치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지금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섹터 단위로 갈릴 거예요. 왜? 금리 인하가 되면 성장주들은 더욱더 불타오를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성장주보다는 기존처럼 소비재 라인, 가치주, 전통적인 산업군들의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금리 인하가 될까 안 될까?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이 PCE 지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물가 데이터입니다. 예상치대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대입니다. 네. 물론 YOY 기준 2%대인데 2%대 지금 찍히고 있죠? 찍히고 있습니다. 등락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 2%대에서 놀고 있어요. 물가 목표치가 완수가 됐다. 그러면 금리를 지금보다 내려야 될 이유는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이미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해서 결과치가 지금 어떻냐. 오늘자 CME 상품거래소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89%입니다. 9월에.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17일이기 때문에 곧입니다. 곧. 보름 지나면이에요. 이 정도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예측 단계이긴 합니다만. 다만 변수는 하나 있죠. 이거 보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보면요.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시장 예상치가 비농업 고용지수 74K 7만 4천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막 11만 건, 12만 건, 13만 건 예상이 나오다가 7만 건 나왔어요. 바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 7월 데이터에서 노동통계국장이 잘렸습니다. 트럼프에게서.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비농업 고용지수,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하는 비농업 부분의 채용 개수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용이 꺾여요. 이미 꺾여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게 확인되는 데이터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사실상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결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변수가 없이 예상치로 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10만 건 등장하고 12만 건 등장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변수가 없어진다?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금리에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이미 발동이 걸렸어요, 시장이. 바이오 움직입니다. 로봇 움직입니다. 그중에 바이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압축해드렸고 물론 로봇주 중에서도 압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로봇주는 사실 성장세가 또 올라갔다가 한번 또 조정이 세게 올 거예요. 아직 돈 버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에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러면 사실 주력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바이오겠죠.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 그럼 이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더 끌고 가기에, 홀딩을 하기에, 성장을 신뢰하기에 금리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겁니다.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결정될 거니까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상 제가 좀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이 메쉬를 비롯해서 비만 기업들 좋은 거 당연히 알죠. 글로벌에서 돈 제일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테크 종목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종목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여타 다른 플랫폼 기업들. 또 신약 테크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앞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금리 인하는 곧 성장주들의 시간이니까. 전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AI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죠? 사실. 근데 이 올라가는 구조가 이제 5월, 6월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4월 저점 찍고 쭉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훨씬 강했습니다. 그럴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거버넌스입니다.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가 밀고 있는 거는 다른 데보다 강합니다. 그죠? 정부가 증시 부양하겠다, 증시가 강해지고요. 정부가 이 섹터를 키우겠다, 그 섹터가 강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랑 아주 잘 맞물리고 있는 애, AI입니다. 사실 국내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해요. 글로벌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를 띄고 있는데 국내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칩, 호퍼 시리즈 이전 단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다 보니까 고도화도 한계가 있고 경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인프라에 대한 한계점을 돌파해보자고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나왔어요. 과기정통부 예산 어마어마하게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주로 증액한 거 AI 분야입니다. 이 AI에 대해서 지금 국가대표 AI 결정도 났었죠. 그러니까 기술개발 과제 중에서 1차적인 과제입니다. 이후 정부 투자도 꾸준히 이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명시한 게 첨단 GPU에 대한 확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부가 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AI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누워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게 대장 네이버입니다. 저는 이 네이버가 오늘 뭐 좀 쏘긴 했지만 아직도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봐요. 네. 네이버 실적 늘어나는 폭 어마어마합니다. 국내에서 네이버가 AI 기술력 탑인 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게 이제 카카오 정도죠. 근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죠. 네이버가 압도적이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좀 누워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대장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추적을 해야 되는 게 금리 인하에도 바로 접목되는 성장 업종이에요. 근데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 실제 LLM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AI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 이미 트라이를 막 들어가는 솔트룩스 같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애들 너무 싸거든요. 네. 바이오가 이제 막 뚫고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의 대장은 바이오니까. 이제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저는 AI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거버넌스가 AI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중간 등락이 있겠지만 결국 결대로 간다. 이런 형태로 이해하면 더욱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AI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의 섹터 중에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너무 누워 있어요. 반도체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죠? 사실 뭐 그 해석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고요. 악재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달 수출 데이터를 따로 분석을 해요. 근데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HBM이야 뭐 HBM 향 소재, HBM 기업들 좋은 거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HBM 제외한 레거시 소재 기업들, 레거시 부품, 레거시 장비 기업들도 슬슬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지난 3월, 2월 중순부터 제가 반도체 괜찮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이야기했던 애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 그죠?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은 또다시 이런 종목들도 쉬어가는 구간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너스 많이 줬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 SK하이닉스.
가격 메리트 구간 슬슬 진입하려고 합니다. HBM 향 종목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기판류 종목들도 있죠. 조용조용 올라갔다가 빠져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애들이 거의 정해지고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갈 때 반도체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1순위는 지금 바이오로 놓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바이오 잘 가져가시고 2순위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차시 움직일 AI 그리고 반도체형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세게 작용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도 그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